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가 외도를 반복하면서도 그 사실을 모른 척 참아야 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아플 때마다 병원에서 밤을 새워가며 간병했고 집안 살림을 혼자 책임지며 노후를 위해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참혹했습니다. 남편은 병세가 깊어지자 아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몽땅 가지고 외도 상대와 함께 잠적해버렸습니다. 남겨진 건 빈 통장과 평생의 상처뿐이었습니다. 오늘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참아온 시간들이 마지막 순간 가장 잔인한 배신으로 돌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선혜 씨 가명 68세의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25살에 중매로 만난 남편 박준호 씨 가명 70세는 첫인상부터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양가 부모님들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선희 씨는 큰 기대 없이 그저 평범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리라 생각했습니다. 결혼 초기 몇 년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나고 이어서 딸이 태어났습니다. 선희 씨는 육아와 살림에 전념했고 남편은 회사 일에 바빴습니다. 평범한 맞벌이 가정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결혼 5년 차 선희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처음엔 회사 업무 때문이라고 했지만 주말에도 명절에도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고 휴대전화는 항상 뒤집어 놓았으며 전화가 오면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선희 씨는 알았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아직 어린 두 아이가 있었고 이혼이라는 선택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혼한 여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았고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클 때까지만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자. 선희 씨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집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고 가족 행사에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입학식, 졸업식, 생일, 중요한 순간마다 아버지는 부재했습니다. 아빠는 어디 가셨어요? 아이들이 물으면 선희 씨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아빠가 우리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하시는 거야. 거짓말이었지만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아버지를 나쁘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선희 씨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아이들 교육, 살림, 생활비. 남편이 벌어오는 돈은 턱없이 부족했고 생활비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선희 씨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고 나중에는 식당 주방에서 일하며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학교에 보낸 뒤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 피크타임을 지나고 저녁 준비까지 마치면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쉴 수 없었습니다. 밀린 빨래와 청소, 아이들 숙제 챙기기.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반면 남편은 자유로웠습니다. 집에 오면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 골아떨어졌습니다. 아이들과 대화하는 법도 없었고 집안일을 거두는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생활만 챙길 뿐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이따금 선희 씨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 이혼하지 그래? 하지만 선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아요. 사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미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형식적으로라도 아버지가 있는 집이라는 틀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20년, 3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성장했고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결혼해서 분가했고 딸도 직장을 다니며 독립 준비를 했습니다. 선희 씨는 이제야 자신의 삶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을까? 허무함이 밀려왔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한 것만으로도 위안을 삼았습니다. 결혼 40년 차가 되던 해 남편 박준호 씨에게 큰 병이 찾아왔습니다. 간경화였습니다. 오랜 음주와 불규칙한 생활이 원인이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상태라고 했고 즉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선희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외면하고 다른 여자들과 시간을 보내며 가족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남편. 그런 남편이 이제 병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둘까? 순간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희 씨는 결국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부부잖아. 주변 사람들이 했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 앞에서 어머니로서 떳떳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을 버리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남편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한때는 건강하고 활기찼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야윈 얼굴에 핏기 없는 피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며 선희 씨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연민인지 동정인지 아니면 오랜 습관 때문인지 선희 씨는 병원 간병을 자청했습니다. 아들과 딸이 번갈아 가며 오겠다고 했지만 선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는 일해야지. 엄마가 할게. 사실 아이들도 아버지에게 크게 애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평생 자신들을 돌보지 않았던 아버지를 위해 회사를 쉬고 시간을 쪼개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선희 씨는 그걸 알았기에 더욱 자신이 나섰습니다. 병원에서의 나날은 고되었습니다. 남편은 까다로웠습니다. 음식 투정, 물 투정, 베개 높이 투정,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선희 씨는 묵묵히 남편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밤에는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면 일어나 부축했고 물을 달라고 하면 따라주었으며 가려운 곳을 긁어달라고 하면 그것도 해주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오가며 선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이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 남편이니까 마지막까지 의리는 지켜야지. 의리. 그 단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선희 씨는 그렇게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입원 기간은 2달을 넘어갔습니다. 의사는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며 곧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선희 씨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재산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보, 우리 통장이 어디에 있어? 예금이 얼마나 있지? 혹시 인감증명서 가지고 있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퇴원 준비를 하려면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질문은 점점 구체적이고 집요해졌습니다. 통장 비밀번호가 뭐야? 부동산 등기부등본 어디 있어? 내 명의로 된 재산이 얼마나 돼?
선희 씨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은 재산 관리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생활비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재산에 관심을 보이는 게 이상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선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내가 아프다 보니까 정리 좀 하고 싶어서. 남편의 대답은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선희 씨가 모르는 사이 남편 박준호 씨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기 전부터 남편에게는 새로운 외도 상대가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관계를 유지해온 여성이었고 나이는 남편보다 10살 어린 58세였습니다. 그 여성은 이혼한 상태였고 홀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입원 중에도 그 여성과 몰래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선희 씨가 잠시 집에 다녀오거나 화장실에 간 사이에 남편은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퇴원하면 우리 함께 살 수 있어. 재산 정리되는 대로 너한테 갈게. 그 여성은 남편에게 계속 압박을 가했습니다. 언제까지 저렇게 살 거예요? 이제 결단을 내려야죠. 당신 아내가 모아놓은 돈, 그거 원래 당신 거 아니에요? 당신 명의잖아요. 우리 이제 나이도 있는데 남은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살아요. 남편은 흔들렸습니다. 사실 그도 선희 씨에게 미안함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보다는 새로운 여성과의 미래가 더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차피 아이들도 다 컸고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도 되지 않나? 남편은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선희 씨가 평생 악착같이 모아놓은 재산, 명목상으로는 대부분 남편 명의였습니다. 당시 시대상 여성 명의로 재산을 두는 것보다 남편 명의로 하는 게 일반적이었고 선희 씨도 별 의심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적금, 예금, 부동산 모두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선희 씨가 식당에서 일하며 조금씩 쪼개어 모은 돈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파도 참으며 하루 한 끼로 버티며 모은 피와 땀의 결정이었습니다. 남편은 퇴원을 앞두고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선희 씨는 남편이 퇴원 서류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자 의심 없이 인감도장을 맡겼습니다. 잠깐 병원 행정실에 제출할 서류가 있어서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감증명서를 여러 장 발급받았습니다. 은행 업무용, 부동산 업무용, 필요한 만큼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통장이었습니다. 여보, 퇴원하면 병원비 정산해야 하잖아. 통장 좀 가져다 줘. 선희 씨는 집에 있는 통장을 가져왔습니다. 여러 개의 적금 통장과 예금 통장. 남편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남편은 선희 씨 몰래 통장 비밀번호도 알아냈습니다. 선희 씨는 비밀번호 관리가 그리 철저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비밀번호가 아이들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같은 숫자였고 남편은 몇 번의 시도 끝에 비밀번호를 맞췄습니다. 퇴원일이 다가왔습니다. 의사는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으니 집에서 요양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선희 씨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이 고된 간병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했습니다. 퇴원 전날 밤 남편은 선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아침 일찍 퇴원 수속하려면 서류 준비해야 해. 당신 먼저 집에 가서 좀 쉬어. 나는 간호사분들이 도와주실 테니까.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당신 얼마나 고생했어.
푹 쉬어야지. 내일 아침에 택시 타고 집으로 갈 테니까 걱정 마. 선희 씨는 남편의 배려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아프고 나니까 좀 달라진 것 같네. 그녀는 순진하게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선희 씨가 집으로 돌아간 그날 밤 남편은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외도 상대 여성이 병원 앞에서 차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간단한 짐만 챙겨 병원을 나섰습니다. 퇴원 수속도 하지 않은 채였습니다. 빨리 타요. 여성이 조급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다 준비됐어. 남편은 가방 속에 있는 인감도장, 통장,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은행에서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3천만 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했습니다. 2천만 원이었습니다. 세 번째 은행에서 또 다른 예금을 인출했습니다.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은행을 돌며 모든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총 금액은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선혜 씨가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돈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외도 상대와 함께 미리 준비해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한편 선희 씨는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벌써 퇴원했을 시간인데. 전화를 걸어봤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선희 씨는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박준호 환자분 말씀이시죠? 어젯밤에 퇴원하셨는데요. 네, 어젯밤에요? 그럴 리가 없는데. 선희 씨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확인해 보니 남편은 이미 전날 밤 퇴원 수속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간호사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환자 본인이 나간 것이라 제지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선희 씨는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려 서랍을 열었지만 통장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손이 떨렸습니다. 급히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통장 재발급 부탁드립니다. 은행 직원은 시스템을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님, 이 계좌는 어제 해지되었는데요. 네, 해지요? 네, 본인이 직접 오셔서 해지하셨습니다. 선희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확인해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모든 통장이 해지되었고 예금은 모두 인출된 상태였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선희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가 통장을 다 가지고 사라졌어.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은 급히 달려왔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난감해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재산 문제는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통장이 남편 명의니까요. 그래도 제 돈이에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이라고요. 그건 이해하지만 법적으로는 명의자가 본인 통장에서 돈을 찾은 거라서. 선희 씨는 절망했습니다. 법도 제도도 아무것도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미안해. 이제 각자 살자. 연락하지 마. 그게 끝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은 고작 그것이었습니다. 선희 씨는 사립탐정을 고용해 남편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오래전부터 만나온 외도 상대와 함께 지방의 한 소도시로 이동한 상태였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집을 전세로 얻어 동거를 시작했고 선희 씨가 모은 돈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법적 조치를 취해봅시다.
아들이 말했지만 변호사 상담 결과는 암담했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이라 하더라도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고 남편 본인이 인출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이미 남편이 돈을 다 써버렸다면 받아낼 방법도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선희 씨는 텅 빈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5살에 시작된 결혼 생활. 그때의 자신은 순진했고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늙어서는 손자를 보며 행복하게 살아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의 반복된 외도를 알면서도 참아야 했고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책임져야 했으며 노후를 위해 뼈 빠지게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이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아플 때 헌신적으로 간병해준 아내를 뒤로 한 채 평생 모은 재산을 몽땅 가지고 다른 여자와 도망쳤습니다. 선희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외도보다 더 아픈 건 내 인생을 끝까지 이용당했다는 사실이야. 주변 사람들은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 잘 키웠잖아. 아들, 딸 모두 효자, 효녀니까 노후는 걱정 없을 거야. 하지만 선희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자신들의 삶이 있고 자신의 노후를 자식들에게 의지할 수는 없다는 것을. 더욱 괴로웠던 건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왜 진작 이혼하지 않았을까? 왜 명의를 내 이름으로 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순진하게 믿고 살았을까?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려 했고 딸은 생활비를 보태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희 씨는 완고하게 거절했습니다. 너희도 살기 바쁜데 엄마가 짐이 될 수는 없지. 엄마 무슨 말씀을. 우리가 당연히 모셔야죠.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아직 일할 수 있으니까. 68세의 나이에도 선희 씨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식당 일은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아파트 경비 보조 일을 구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혼자 살아가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녁이면 작은 원룸에 돌아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TV를 틀면 가족들이 행복하게 웃는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선희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런 가족, 나한텐 없었지.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당당하게 살아야지. 저 사람처럼 비겁하게 살지는 않을 거야. 선희 씨의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배우자라는 명분 아래 참아온 시간들이 마지막 순간 가장 잔인한 배신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희 씨와 같은 세대의 여성들은 더욱 취약합니다. 당시의 사회 분위기상 이혼은 여성에게 불리했고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살아가기란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참으며 살아갔고 그 대가로 노후의 안정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는 그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명의만 남편으로 되어 있으면 아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라도 법적으로는 남편의 재산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돈을 남편이 임의로 인출해도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경제적 독립과 재산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부부라고 해도 재산은 각자의 명의로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자신이 번 돈은 반드시 자신의 명의로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불행한 관계를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불행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아이들에게도 자신에게도 좋은 선택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셋째, 법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보호 장치가 더 강화되어야 하고 일방적인 재산 탈취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해져야 합니다. 선희 씨는 지금도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남편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시간을 담담하게 보냅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지. 그냥 남은 인생이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선희 씨는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 직접 키운 채소로 밥을 해 먹으며 소소한 행복을 느낍니다. 가끔 아들, 딸이 찾아오면 함께 밥을 먹고 손주들 사진을 보며 웃습니다. 완전한 행복은 아닐지라도 최소한의 평온은 찾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희 씨의 사연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들을 보여줍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부라는 관계로 참아야 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온 배신과 상처,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신다면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시고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